150억짜리 건물을 1억 4천에 샀다는 거잖아요. 그쵸? 말이 돼?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요거 먼저 보죠. 네, 건물주 되는 거. 오늘 제목이니까 낚시 아닙니다. 네. 금액이 물론 안착한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런 물건이 나왔어요. 토팩이라는 회사가 네, 사옥으로 쓰고 있는 네,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꽤 크죠? 네, 바닥 면적도 요 정도면 상당히 큰 것 같고 도곡동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네,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네, 엘리베이터가 있나? 엘리베이터가 안 보이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죠? 그게 좀 아쉽다. 계단만 있죠? 이거 엘리베이터인가? 화장실이죠?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1, 2, 3, 4, 4층. 뭐 4층 정도는 걸어 다닐만 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임대료가 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평수가 꽤 크죠? 토지 면적이 150평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네, 강남에서 건물이 이 정도면 아주 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토팩 건축사 사무소. 여기 매봉역에서 거리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걸어서 얼마 걸리나 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가까워야 네, 임대가 또 잘 나가니까 걸어서 7분. 이 정도면 뭐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곡동. 양재역도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대략 한 15분. 그러니까 매봉역까지 7분, 양재역까지 15분. 네, 요 정도면 나쁘지 않죠. 괜찮은 것 같고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 평수가 이 정도면 꽤 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요 옆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옆 건물. 옆 건물 요만하잖아요. 그쵸? 옆 건물의 거의 2배 크기예요. 크기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코너 건물이잖아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네, 이쪽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여기가 좀 대로 쪽이고 여기는 일방 통행길이니까 여기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토팩 건축사 사무소 여기 사옥으로 네,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이다. 매봉역 주변 뭐 환경 한번 보시면 그냥 요런 곳이에요. 네. 강남이긴 한데 여기가 좀 상가들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럭키 아파트도 리모델링 하나? 여긴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재건축 하나 보네요. 재건축 포스코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여기가 매봉역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매봉역 주변에 뭐 여기 도곡동이에요. 도곡동.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이런 빌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너 자리에 있는 요 빌딩이에요. 네, 토팩 건축사 사무소. 엘리베이터가 없고 주차는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이렇게 쪼로로록 되잖아요. 그쵸? 요 정도 될 수 있는데도 흔치 않아가지고 거의 사옥으로 쓰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기는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네, 바로 옆에는 뭐 패밀리 모터스. 여기는 뭐 자동차 쪽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네, BMW 서비스 센터도 네,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임차인 분들 좀 있으시긴 한데 대항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월세 보면은 조금 뭐랄까 한숨이 좀 나오는 여기 3층과 4층을 여기 다 쓰고 있는데 1억 6천에 1천만 원 밖에 안 되죠. 네, 토팩에서 쓰고 있는데 너무 싸죠. 그리고 뭐 1, 2층은 이거보다는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3억에 2천만 원이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1억 6천, 여기 3억 하니까 대략 그 임차 보증금이 한 5억 된다고 칠게요. 뭐 이것도 그냥 한 2억이라고 치죠, 뭐. 그리고 월 임대료가 한 3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와 3천만원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한 달에 이거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1년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3.6억이죠. 1년에 3억 6천만원이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강남 지역이니까 뭐 수익률을 한 2%로 계산을 해볼게요. 수익률 2%. 그러면 3억 6천에다가 2% 계산하면 그냥 3억이라고 치면 50배 하니까 한 150억 되죠, 대략. 그러니까 뭐 계산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한 150억. 요 정도가 매매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 150평이고 그래서 여기도 한 감정가가 150억 정도 나왔네요. 그쵸? 최저가는 한 120억. 120억이니까 요 정도면 팔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대략 얼추 계산해 본 수익률 기반에 2%로 계산한 게 한 150억 정도 됐으니까요. 그죠? 그럼 만약에 조금 더 엄밀하게 3.6억이라고 치고 한 3%, 강남에 3%뭐 별로 없긴 한데 3%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3억 6천만 원을 3%로 나누면 됩니다. 0.03으로 나누기 하면 돼요. 나누기. 쉽죠?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만약에 한 3억 6천만 원. 제가 얼추 계산한 건데 요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3억 6천만 원을 했다. 그럼 한 120억 정도가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요 금액 정도죠. 근데 요새 건물이 인기가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찰된 거긴 하겠죠. 많이는 당연히 비싸니까 못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한 2명 정도, 보통 이거는 법인으로 입찰하거든요. 2명 정도 들어와서 대략 한 130억 수준에서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게 수익률이 3%인데 임대료를 잘 받아도 요새 대출 이자가 한 5% 막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다. 그러면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언제 사면 좋나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시장 이자율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치면. 근데 이게 시장 이자율이 지금은 조금 다소 높은 상태잖아요. 이게 뭐 천년 만년 가진 않고 제 생각에 한 3년 후쯤 되면 경제가 지금 뭐 만약에 침체되고 위기가 오고 하면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낮추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와서 이자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이자를 낮춘다고 해서 이게 막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막 다 공실을 하고 이자 부담도 심할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럴 때 안 사잖아요. 아무도. 네, 그렇게 아무도 안 살 때 이자가 떨어집니다. 보통 이자가 떨어져서 뭐 한 2%대 정도 이 정도로 떨어졌다. 아니면 뭐 3%로 떨어졌다. 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도 한 3% 정도거든요. 3% 정도로 떨어지고 임대료 수익이 한 3% 수준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걸로 이자 충당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매에 넘어갈, 내가 뭐 대출을 많이 받고 사도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요게 만약에 120억인데 3%로 계산했을 때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임대료는 잘 안 변합니다. 연간 한 3.6억. 임대료는 여기에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잘 안 변해요. 진짜 잘 안 변합니다. 여기에 고정이 돼 있다고 치고 이미 120억인데 만약에 요런 때가 오면 3년 후에 막 경기 침체가 만약에 왔다. 뭐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왔다고 치면 요게 가격이 훅 떨어집니다. 정말 훅 떨어져요. 한 30%가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30%가 훅 떨어지면 뭐 한 90억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150억의 간평이 잡혀 있는데 90억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럼 120억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뭐 120억까지 대출은 안 해주겠죠. 그럼 90억이니까 대략 한 85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네, 이거 인생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85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내 돈이 5억이 들죠. 그렇다고 치면은 내 돈 5억과 85억 대출 받은 거 이거 합쳐갖고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85억 대출 받은 건 임대료 수익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이자율이 떨어졌을 거를 가정을 한 거잖아요. 85억인데 3%다. 그러면 2억 5,500만 원이잖아요. 우리는 임대료를 연간 3억 6천 받으니까 이걸로 다 커버 가능하겠죠. 그쵸? 이자 감당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돈이 5억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 돈을 5억을 다 물론 처음엔 다 늦겠지만 나중에 임대 보증금 있잖아요. 그쵸? 아까 잠깐 제가 계산했을 때 3, 4층을 1억 6천 1, 2층을 2억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한 3억 6천 계산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5억 냈다가 3억 6천 돌려받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 얼마다? 1억 4천이다.
플러스 물론 이렇게 취등록세 세금 있는데 세금까지 계산하면 좀 복잡하니까 세금이 또 꽤 돼요. 뭐 한 5억 될 거예요. 네, 세금 뭐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금은 따로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150억짜리 건물을 1억 4천에 샀다는 거잖아요. 그쵸? 말이 돼?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가정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야 돼요. 이자율이 되게 많이 올라서 투심이 완전히 식어야 되고 경기 침체가 와서 이자율을 다시 내려줘야 되고 요런 타이밍에 적절한 매물들, 이땐 아마 매물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그럴 때 요런 거를 매수하면 되죠. 대체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150억짜리 강남 건물을 대출을 80% 받아서 내가 매수한 금액의 80%입니다. 요 금액에 사는 건 아니에요. 감정가 150억짜리 빌딩을 150억에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거면 대출 80%를 받아서 한다고 치면 제 생각에 한 7.5억? 네, 요 정도. 그러니까 10억 미만이죠. 요 정도면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억 5천만 원. 뭐 물론 좀 더 능력 있으신 분은 뭐 5억 이내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본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대략 그런 기회가 오면 10억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설 같죠? 네. 뭐 소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뭐 로또 되는 상상하면서 맨날 로또 사잖아요. 그쵸? 또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로또는 안 돼도 그냥 5천원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단점은 망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쉽게 생각해서 망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뭐 저만 해도 뻘짓 안 하면 망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큰 돈 벌려다가 이렇게 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강남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뭐 약간의 소설과 시나리오, 픽션이 포함된 거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스토리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